우리가 이 한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모두 쓰고 있는데 이 한글 세상이 오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역사의 한가운데 최연배라는 한글 운동가 또 사상가 학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최연배를 아는가 그런 물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 글자에 얽매여 살던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탈기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순환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는 또 국한문을 함께 쓰자 하는 그런 억센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서 여기에 맞서 싸우는데 그 한가운데 최연배라는 학자, 사상가,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한글이라는 우리 말글에 잇대지 않고는 내 개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참모습을 끌어내기도 어렵고 또 결의의 참모습도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다시 외솔 최연배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오늘은 특히 외솔은 비판 학문을 읽은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 비판 학문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전부 체플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거기서 결의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외솔 선생의 모습을 단상에서 봤을 뿐만 아니고 가끔 단에 나오셔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들려주시는 그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외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솔은 한글의 사람이다. 이런 논지에 제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솔은 한글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글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지만은 단순히 한글의 의학의 수준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글에는 결의의 혼이 담겨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도 자기가 만나보니까 단순히 조선어를 언어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최연배는 자기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 차례 한 차례 이상 일본을 갔는데 마지막에는 교토 대학에서 철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졸업하고 일본에 머물면서 이 결의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926년에 동아일보에서 66회에 걸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고 그것이 1930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조선민족 갱생애도입니다. 그런데 외솔이 어떤 점에서 비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 모든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비판 학문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어 강서번에 나가면서 한글을 익혔죠.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강연을 들었죠. 주시경 선생은 그건 단순히 언어학으로서 한글을 접근한 것이 아니고 결의의 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한글을 접근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큰 스승을 만나면서 외솔이 단순히 비판 의식을 가졌던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조금 구체화되는 실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주시경 선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외솔의 비판 정신은 조금 애매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글을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게끔 주시경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비판의식이 구체화되고 형상화됐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서 주시경이 한글, 국문을 단순히 언어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의의 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그것은 주시경 선생의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의 가르침을 받고 서재필의 권유에 의해서 1896년 4월에 첫 호를 낸 독립신문에 들어가서 교정을 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고 한글의 정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글은 이 독립신문이 일종의 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터인데 이건 빈부귀천도 넘어서고 남녀노소도 넘어서는 모두가 쉽게 배워서 공부할 수 있는 소통의 글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갑신정변에서 일종의 쿠데타의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한번 우리 사회를 개혁해 보려고 했었죠. 그때 성공하지 못하고 아메리카에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메리카에 가서 거기서 자기 민주주의를 받겠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체험을 했겠죠.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갑신정변 때는 몇몇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자기 생각을 고쳐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긴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조선 사회를 이른바 개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로 백성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사회,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지, 백성들이 깨우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몇몇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위에서 법령으로 아래를 향해서 명령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변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 제 표현으로 밑으로부터 변혁을 일구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발시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시경이 서재필과 일을 하면서 그런 정신을 담아냈을 것이고 그 주시경이 그런 정신을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외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결의의 혼을 담은 조선어를, 국문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런 뜻에서 국문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이고 기성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국한문 혼용도 아니고 한문 쓰기도 아니고 밑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 한글을 배워서 세상 물정을 알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주할 수 없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비판 학문의 중요한 점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솔이 표방하고자 하는 비판 학문은 이런 결의의 가르침, 결의의 깨우침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일구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면은 외솔은 중국 글자가 아닌 국문을 쓰는 자주성과 함께 지배층이 쓰는 한자도 아닌 피지배층이 널리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을 통해서 평등한 백성으로서 사회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지향성을 학문으로 담아냈다는 뜻에서 외솔은 밑으로부터의 비판 학문을 시작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솔의 비판 학문은 밑으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고 안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솔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뜻을 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에 가서 철학부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페스탈로치를 공부하게 됐죠. 페스탈로치의 생각 가운데서 웨솔 선생은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아주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다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교육학이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웨솔 선생은 강조를 합니다. 그 점을. 그래서 사람이라면 다 같은 사람이다. 그것이 무슨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든 아니면 초가집에서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 사람의 귀함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페스탈로치의 생각에서 하나를 끌어내서 다 같은 사람이라면 다 같은 사람이 지닌 삶의 힘이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살기의 힘, 살음의 힘, 이 힘을 북돋는 일,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만은 사람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웨솔 선생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일본에 남아서 쓴 것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지야. 그 내용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제 강탈기에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뒷짐지고 살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이 조건에 도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 담아낸 것이죠. 바깥 조건 탓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바깥 조건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생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결에는 대단히 아주 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도니 제일이라든지 일본의 조건 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주 패배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등짐지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면은 일본 식민지 체제에 추종해서 거기서 빌부터 사는 길,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웨솔 선생은 모든 사람은 내면에 그 안에 조건에서 도전할 수 있는 삶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 기운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페스탈로치가 강조한 모든 사람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힘을 갖고 있다. 이건 평등한 것이다. 그 힘은 도덕에 관한 것이다. 조건에 추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건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생기를 발동시키기만 한다면은 인간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웨솔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상의 내용은 안으로부터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생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조건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의 길에 서 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뜻에서 웨솔의 비판 학문은 아래로부터의 비판, 아래로부터의 출발, 이런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비판 학문 하면은 되게 막스주의자, 좌파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이고 다른 것은 비판 학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닐까 싶어요. 웨솔 선생은 좌파가 아닙니다. 통계 좌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의미에서 좌파는 사회 경제 조건을 바꾸면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반면에 웨솔 선생은 이 바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어떤 사회가 돼야 하는가, 그 사회를 향해서 가는 것은
가치의 문제다, 이상의 문제다, 이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단순히 바깥 조건만 바꾸면은 우리는 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논지에도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도덕성을 살리는 그런 뜻에서 아주 깊이 있는 비판을 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외솔도 비판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깊이 아주 깊은 뜻에서 비판을 감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그 비판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한 수단으로 뭐 경성제국대학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어를 전공했다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조선어를 배웠다면 일본 선생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겠죠. 그 사람들은 조선어를 객관화시켜서 객관의 눈으로 보겠다, 과학의 눈으로 보겠다 했습니다. 그 뜻은 결의의 혼, 민족의 혼을 다 빼놓은 그런 언어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뭐 언어학의 전통이랄까 그런 것을 받아서 일본식의 그 익숙함, 일본식의 논리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옛날에 이름씨라고 했던 것을 명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고 그것도 강제로 하고 있고 그런 세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이 일제 강탈기 조선시대의 국한문 쓰기라고 하는 그런 타협, 체제 지향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비판 학문은 이런 것을 도전하는 학문으로 꿋꿋하게 서 있고 앞으로 세계는 이 범세계화가 돼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산업체제, 경제체제를 도전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비판 학문의 길 이런 것이 아닐까. 외솔 선생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외솔 선생의 정신을 아직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비판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